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그 의료 붕괴 문제도 있고 대한민국에. 그다음에 인제 그 사회적으로 국내외적으로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그 주제가 지금 파리 올림픽 개막식 문제였어요. 그래서 그 퍼포먼스가 굉장히 인제 그 기독교를 아주 능멸하고 아주 치욕적으로 예수님의 그 얼굴에 정말 정말 말할 수 없는 정말 그 치욕과 어떤 조롱과 경멸을 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어떤 저는 그렇습니다. 기독교계가 정말로 이제는 이렇게 가만히 당하고만 있으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미국과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이제 기독교의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기독교인들이 많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는 그렇습니다. 그 만에 하나 뭐 이런 한간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만에 하나 다른 타 종교, 우리가 잘 아는 종교 있지 않습니까? 그 종교를 저런 식으로 어떤 만인 대중이 보는 저는 국제적인 행사에서 저렇게 대놓고 치욕과 모욕을 할 수 있을까? 만약에 그랬다면은 제 생각에는 벌써 전쟁이라도 일어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인제 저런 몇 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죠. 그것도 아마 저는 프랑스라고 알고 있습니다. 어떤 특정 종교에 관련돼서 어떤 만화를 그렸던 그 선생님인가요? 교수님인가요? 하여튼 정말 처참한 꼴을 당했죠, 학생한테. 아마 만에 하나 이런 식으로 어떤 그쪽 종교를 모욕을 했다. 아마 어마어마한 그 국가적인 혼란과 전쟁이라도 저는 발생할 때 있다고 봅니다, 충분히. 그러니까 그만큼 이 악마적 세력들이 얼마나 기독교 하나님과 예수님을 우습게 생각하고 정말 그 반대로 얘기하면 무서워하는 거죠.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하는 어떤 정책을 피우려고 하는 것인지 저는 이번에 올림픽 이 개막식을 보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것들이 한다는 얘기가 뭐 문화적 다양성, 뭐 포용성, 뭐 소수자들의 어떤 인권, 저는 이젠 정말로 치욕스럽고 역겹습니다. 디스커스팅합니다. 어떻게 소수자들의 인권을 이라는 어떤 그런 거짓 그 어떤 그 포장을 해서 포장지를 씌워서 지금 전 세계 기독교인이 20억이 넘습니다. 거의 3분의 1 가까이가 기독교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그 소수의 인권 때문에 그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가까운 어떤 종교인들을 전체를 모욕하고 이게 뭡니까 이게. 오히려 그 소수자들을 욕보이는 행동입니다. 정신들 똑바로 차리세요. 그게 소수자 인권입니까? 세상에 소수자들밖에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동성애를 옹호하지 않습니다. 동성애는 저는 질병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대놓고 그렇게 얘기하진 않습니다 저도. 최소한의 그들의 그 인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저도 이건 제 생각일 뿐이지 그거를 공공연하게 떠들고 다니진 않아요. 그건 기본적인 저는 인간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해서 그런 겁니다. 제가 동성애를 인정하고 옹호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기본적인 인간으로서 서로 간의 어떤 암묵적인 어떤 예의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들을 놔줄 뿐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행동이나 지금 행위가 무슨 요즘에 무슨 LGBTQ인가요? 뭐 요즘 완전히 무슨 클라이밍 체인지 뭐 기후 변화 무슨 뭐 동성애 이런 거 인정 안 하면 아주 사람 무슨 쿨하지 않은 사람이 가지고 아주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문화를 억지로 지금 창조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 정말 어떤 기성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충격적이고 이런 문화를 어렸을 때부터 아무 여과 없이 아니 심지어는 저런 국가적인 행사에 전 세계적인 행사에서 개막식에서도 저렇게 아무렇지 않게 저렇게 무슨 동성애자들 나와서 막 뭐 키스하고 뽀뽀하고 저런 장면을 내보내는데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사회가. 제가 너무 충격적이고 정말 치욕스러워서 지금
제 마음 같아서는 온갖 욕설을 다 쏟아붓고 싶은데 지금 꾹꾹 참고 있습니다. 저들하고 똑같이 되기 싫어서. 저들 같은 수준이 되지 않으려고 제가 저도 굉장히 지금 심신단련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도 언젠가는 폭발할지도 몰라요, 이러다가는. 경제적으로 보면요, 상도덕이라는 게 있고요. 인간과 인간 간은 기본적인 예의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식으로 행사를 합니까, 이게 국제 행사에서. 정말 이번 기회에 기독교인들이 힘을 합쳐서 정말 저런 악마 같은 세력들 국가 간에 이간질시키고 특정 정당을 옹호하는 사람들을 막 이간질시키고 서로 간 싸우게 만들고 갈라치게 하고 이런 세력들이 인제 씨를 말려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다고 우리가 저들과 똑같은 행동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뭐 테러를 일으키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되죠. 하지만 저 세력들의 돈줄을 저는 끊어야 된다고 봅니다. 다시는 저는 어떤 문화적 예술이라는 이름의 포장에 어떤 저는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을 하는 행동을 못 하게 하려면 저들의 돈줄을 끊어야 된다고 봐요, 저는. 제가 이제 너무 지금 흥분해 갖고 열이 받아 갖고 지금 대본도 없이 지금 그 방송을 하고 있으면서도 지금 제가 너무 혼란스러워 갖고 지금 아직도 저는 지금 심장이 벌렁벌렁거리고 있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저런 모욕적인 퍼포먼스를 예술이라고 하고 저렇게 대놓고 저렇게 기독교를 모욕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탄교가 있어요. 사탄교. 아주 대놓고 믿습니다, 사탄을. 방과후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방과후에도 사탄을 믿는 어떤 무슨 클럽 무슨 활동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학부모가 그걸 못 듣게 하니까 국 학교에서 학부모를 뭐 무슨 고소하고 뭐 이런 지금 아주 미쳐가고 있어요, 사회가. 어떤 특정 소수의 어떤 인권이나 어떤 그 뭐죠? 다양성, 포용성이라는 이름으로 기존의 모든 어떤 기본적인 보수의 가치를 무참히 지금 학살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특히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게 아주 유행이 되고 있어요. 제가 전에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 혁명도 좋고요. 다 좋습니다. 개혁도 좋죠.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입니까? 하지만 기존의 모든 것을 허무는 기존의 어떤 틀이나 어떤 보수적인 어떤 가치를 흔들고 무조건 깨버리는 개혁이나 어떤 뭐 혁명은 저는 구태타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특정 세력들의 이윤을 위해서 예전에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 BLM 같은 경우에 저는 그렇습니다. BLM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그 동성애 뭐 이런 자들 이런 행사의 어떤 그 소수 인권이라고 하는 어? 이런 분들이 저는 어떻게 보면 노란하고 있다고 봐요. 그런 거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 미국의 그 흑인 어떤 그 지성인이 한 명 있어요. 오웬인가요? 그분 얘기가 굉장히 저는 가슴에 와닿습니다. 여성분인데 지금 자기 본인들이 흑인 어떤 계열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보기 좋은 어떤 그 빛 좋은 개살구가 됐다고 판단을 한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용당하고 있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정말로 어떤 흑인의 정말 진정한 인권과 어떤 그들의 어떤 그 다양성을 인정해 주고 그들의 어떤 커뮤니티를 보호해 주는 길은 저는 정당한 어떤 그 기회 제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당한 기회 제공. 무조건적인 기회 제공이 아니에요. 거기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모든 저는 어떤 이 소수자들에 대한 어떤 인권이나 어떤 행위나 어떤 다양성, 포용성을 뭐 배제하고 무시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기존의 어떤 보수적 가치, 기준, 틀을 무조건 깨면 안 됩니다. 수정하고 보완하는 차원으로 가야지 무조건 기존의 틀은 나쁘다, 꼰대다, 다 죽여야 된다, 기득권 뺏어야 된다. 이건 그냥 공산주의라고 가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냥 다 뜯어 고치자.
어떻게 포용성과 다양성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2가 넘는, 아니 3분의 1 가까이 되는 인구가 믿는 기독교를 그렇게 조롱을 합니까? 그러면서 그게 포용성과 다양성을 인정해 주는 겁니까? 포용성과 다양성만 인정해 주면 끝나는 겁니까 무조건? 제가 오늘 굉장히 좀 흥분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그 목소리를 높인 것 같아서 굉장히 사과 말씀 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문제가 다시는 어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전체 기독교인들도 힘을 합치고 정말 깨어 있어야 하고요. 정말 저는 정말 이제 말세 시대라고 정말 봅니다. 이 사회가 종교적으로도 그렇고 기독교적으로도 그렇고, 그다음에 일단 어떤 물리적인 어떤 부분에서도 그렇고 정말 말세가 오고 있구나, 왔구나 이미,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제는 메인스트림 미디어 공중파에 의존하지 마세요. 국가에 의존하지 마십시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의료,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리다가 지금 너무 흥분해 갖고 지금 우왕좌왕 제가 저 방송을 하고 있는데, 사과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정말 각자 도생의 시대고요. 제가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의대 증원 문제를 보면서 저는 이제 대한민국도 올 게 오는구나. 이제 뭐 이민 정책이라든지 난민 문제라든지 이제 뭐 국가에서는 뭐 의료 민영화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민영화는 주둥이로 하는 게 아닙니다. 안 하고 하고를 주둥이로 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전에도 유유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이제는 공중파 방송이나 어떤 정치인들의 주둥이를 보지 마세요. 저들을 말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 수십 년이 아니라 수백 년 동안 우리가 정치인들을 그동안 봐왔지 않습니까? 저들이 공무원들이나 정치인들의 어떤 워딩을 우리가 봐왔지 않습니까? 저들의 말대로 된 게 뭐 얼마나 있습니까? 안 좋은 거는 잘 맞추더라고요. 안 좋은 거는 그리고 잘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저들은 특성상 자기네들이 정권을 잡고 있을 때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설령 일어나더라도 뭐 다른 이슈로 덮어버리겠죠. 우리가 그런 거에 얼마나 지금 그동안 길들여져 있었습니까? 그럼 학습 효과가 있어야 됩니다. 이제는 깨달으셔야 돼요. 저는 제가 볼 때는요, 대한민국 의료는 거의가 아니라 이제 근조입니다. 이제 끝났다고 봅니다. 가성비 의료. 대한민국 사람들 굉장히 익스펙테이션이 높다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비용은 세계 최저로 내고 있으면서 베트남보다 못한 수가를 받고 있어요. 수가가. 베트남이 뭡니까? 지금 어디 저 아프리카보다 적은 수가로 의사들이 지금 버티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뭐 3분 진료, 5분 진료라고 욕하고, 도대체 어떤 것까지 원하는 겁니까? 너무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어떤 분들은 그래요. 미국에서 의사 수입하자고. 제가 콧방귀를 꼈습니다. 미국 의사들이 대한민국 오겠습니까? 아프리카도 못한 수가 받으려고 오겠습니까? 그것도 대한민국 전공의들이나 그렇게 80시간, 100시간, 120시간 개처럼 일했지. 어느 나라 국민 의사가 오겠습니까? 필리핀 의사들 좋아하시죠? 필리핀 의사들 그렇게 일 못합니다. 주 80시간 못해요. 폭동납니다. 폭동나.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뭐다로 한국 와서 의사하겠습니까? 좀 현실을 알고 얘기하세요. 그렇게 우물한 개구리처럼 빠져서 얘기하지 마시고, 어느 나라 의사가 대한민국 와서 일하겠습니까? 물론 일은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오래가지 못할 겁니다. 대한민국 의사 전공의들처럼 가성비가 거의 없어요. 이 정말 최저 시급보다 못한 돈을 주면서 개처럼 부려먹을 수 있는 의사는 대한민국 의사들밖에 없었습니다. 전공의들. 이제 뭘 알고 이제 얘기를 하세요. 이제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욕할 것도 없어요. 의사 욕하지 마세요. 이제 온전히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지금 보니까 무슨 흉부외과 지금 12명 남았다고 그러더라고요. 12명도 지금 안 돌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폐암 수술이고 무슨 암 수술이고 끝났다고 봐야 돼요. 있는 사람들은 아마 민간병원 생기면 민간병원에 수술할 겁니다. 돈 많은 사람들. 상위 한 1%, 2% 사람들은 아마 외국 가서라도 수술 받겠죠. 그리고 박민세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박민수 씨가 무슨 국민 한 사람이라도 전세기 띄워서 외국에서 수술을 해준다니까 박민세 씨한테 한번 알아보세요. 전화해서 전세기 언제 띄우냐고 알아보시라고요.
그렇게 특정 직업군들, 저는 의사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나 전 세계 국민들이 지금 빨리 환상에서 깨어셔야 됩니다. 기존의 기득권들이라고 생각하는 세력들이라고, 본인들이 그 기득권을 만들지 마세요. 그분들 여러분들보다 세금 많이 냅니다. 기여하는 일이 많아요. 여러분들 놀고 먹고 자고 즐길 때 그 사람들 잠 안 자고 공부해서, 지금도 의대 교수 되고 나서도 공부하고 논문 쓰고 수술하고 회진 돌고 다 그러시는 분들이에요. 무조건 욕하지 마세요. 기득권이라고 욕하지 마세요. 그것은,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냥 그저 나는 저 사람들보다 돈을 못 버니까 그냥, 저는 그렇습니다. 띵깡부리라는 걸 생각해요. 띵깡입니다. 왜 그렇게 편협된 사고를 가지고 계세요? 뭐 우리가 의사 되는데 보태준 거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비난하지 마시고, 지금 뭐 때문에 화를 내야 되는지를 그걸 아셔야 됩니다. 아무 때나 화내는 게 아니에요. 아무 때나 그냥 분풀이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런 파리 올림픽 같은 거 지금 보세요. 개막식 지금 이따위 짓거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인간들이 사탕교를 믿자고 지금 뭐 학교에서조차도 사탕교 클럽이 지금 들어와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사회가 돼 버렸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있으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도 장황하게 말이 많았습니다. 너무 흥분해 갖고요. 너무 화가 나고 흥분해서 말이 많았는데, 마지막으로 인제 제가 그 말씀 드리고, 두 가지 말씀 드리고 인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저도 인제 뭐 일을 봐야 돼서요. 지금 아침인데, 지금 수요일 아침 8시 시가 좀 넘은 시간인데, 인제 저도 나가서 일을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좀 말씀을 드리고, 이 두 가지 말씀드리고 인제 오늘 방송을 인제 그만 뒀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리 올림픽 지금 그 개막식, 정말 기독교를 완전히 모독하고 하나님과 예수님의 얼굴에 그냥 정말 말할 수 없는 어떤 치욕을 안긴 이 세력들을 저는 정말로 규탄한다고 지금 말하고 싶고요. 정말 이제 기독교인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이제 저 세력들이 아마 어마어마한 또 공작을 아마 지금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얘네들이 반응을 볼 거예요. 지금 간을 보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나오나. 기독교인들,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저쪽 종교도 마찬가지지만 아마 이런 거를 개인이 어떤 예술 감독 차원에서 생각하고 기획하고 했다고 저는 절대 보지 않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의대 증원 문제처럼 무슨 보건복지부 장관 혼자서 자기가 2,000명을 증원했다? 저는 그거 믿지 않습니다. 당연히 믿지 않죠. 그 엄청난 후폭풍이 올 거라는 것을 예상 못 했을까요? 아무리 보건복지부 장관 정도 할 정도면 뭐 대가리가 이미테이션이 아닌 이상은 그 정도의 어떤 후폭풍이 있을 거라고는, 이 정도로 어마어마한 후폭풍이 있을 거라는 거 아마 짐작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밀어붙인 거죠. 지금 파리 올림픽 개막식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한 일개의 예술 감독이 저 행사를 기획하고 어떤 퍼포먼스를 기획했다? 저는 절대 믿지 않습니다. 전 세계 인구 3분의 1하고 맞짱을 뜰 정도의 어떤 그 정도, 저는 제정신이 안 박힌 사람이라면, 그러는 말도 안 되는 어떤 저런 퍼포먼스를 기획하고 혼자서 했다?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뭐 그건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렇다고 무슨 나쁜 짓을 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이. 저 세력들에게, 저런 악마 같은 세력들에게 우리가 보여줘야 됩니다. 이제는. 지금 보니까 아침에 방송 보니까요. 방구석 TV, 방구석 외신 그 방송 보니까 거기서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방구석 외신 한번 들어가서 보십시오. 제 말이 제가 이제 너무 흥분하고 우왕좌왕하게 얘기를 해서 정리가 안 돼서 그렇지만, 방구석 외신 TV 들어가셔서 방송을 한번 쫙 지금 보시면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정리가 딱 돼서 팩트만을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강미훈 교수님이 팩트만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한번 제 말을 좀 확인도 해보시고요. 그런 차원에서. 그리고 이제 국내 기존 메인스트림 미디어에서 얘기하는 것만 듣지 마시고, 그렇게 백그라운드의 어떤 진실된 뉴스를 보시면서 한번 느껴보시고, 제 말이 공감이 가시는지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는 이번 파리 올림픽이 지금 방송 광고를 지금 다 빼고 있어요. 지금 기독교인들이나 어떤 회사들
뿐만 아니라 정말 이번 퍼포먼스, 그 기독교를 모욕하는 퍼포먼스로 인해서 방송의 광고를 지금 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테러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뭐 저들 세력처럼 테러를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절대 테러 같은 거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카드는 뭐냐면 정말 저들의 돈줄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광고를 주지 말아야 돼요. 광고도 주지 말고 저들 세력이 저런 퍼포먼스를 하지 못하도록 정말 분명하게 이번에 보여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독교계에서. 그래서 다시는 저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정말 말할 수 없는 정말 치욕을 안기는 저런 행동은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깨어 계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방송을 맺기 전에 제가 그 최근에 그 개혁신당에 이주영 국회의원님이 계세요. 이분이 저는 굉장히 좀 굉장히 젊으신 분인데 저보다도 아마 나이가 연배가 어리실 겁니다. 하지만 굉장히 좀 깨어 있으신 분 중에 한 명, 대한민국 국회의원 중에 정말 깨어 있으신 분들이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현직 의사를 하시다가 그것도 이제 남들이 뭐 보통 분들이 하기 힘든 소아응급과에서 일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런 전문가 분께서 정말 의료 대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아까 폐부에 와닿습니다. 저는 굉장히 폐부에 와닿아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이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좀 전달해 드리고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한번 읽어 드릴게요. 타이틀은 이렇습니다. 흉부외과 전공이 107명 중에 12명 남아 대한민국 의료 대란 이제 시작이다 라는 어떤 타이틀이에요. 전공의와 의대생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전국에 흩어진 각자 다른 학교와 학년, 모두 다른 전공 과목과 연차, 그리고 각기 처한 개인적 사정이 다른 모든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이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은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말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나의 일에 대해 자율성을 가지고 용감하게 일하며 스스로 목소리를 내고 현실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환경이지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면 굶어 죽지는 않게 해주겠다는 적선이나 전문가적 자부심을 말살하는 통제가 아닙니다. 지금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목소리예요. 이것은 전공의들에 대한 처우 개선은 충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적절한 환경과 전문가로 양성되는 과정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안전장치이지 적게 일하는 것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말합니다. 우리는 제대로 배우고 싶다. 적절한 교육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배우지 않고 진급하거나 공부하지 않고도 시험을 볼 수 있게 해주겠다는 것은 특혜가 아니라 우리의 일에 대한 모욕입니다. 정부의 일방적이고 무책임한 정책으로 대한민국의 의료가 무너진 지 벌써 5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충분한 협상과 회유를 했다고 반복해서 말하는데 어째서 협상한 단체, 회유되는 사람 한 명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소통의 부재이고 정부의 실패이자 정부의 무능입니다. 의사들의 손발을 묶고 시키는 대로만 하게 만들겠다는 가성비 심평의학 현장 실정 하나 모른 채 눈 가리고 아웅하는 필수 의료 지원책이 과연 국민을 위한 정책입니까? 저희가 이 이야기를 오늘 전하는 이유는 바로 어제 한 통의 절규 어린 전화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 학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분과별로 파악한 첫 전공의 현황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올해 2월까지도 힘들고 어려운 동시에 위험하고 보상조차 높지 않은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미있고 보람있는 일이라 흉부외과를 선택했던 전공의들입니다. 아무도 그들에게 강제하지 않았고 정부와 국민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던 전공의들입니다. 그들이 107명이었습니다. 빛 좋은 개살구를 넘어 독이 든 성배나 마찬가지인 필수 위로 패키지와 파괴적인 규모의 무근거 무대책 증언이 발표된 후 107명 중 남은 사람은 고작 12명입니다. 심지어 그중 절반은 내년이면 병원을 떠날 졸업 연차들입니다. 2025년이면 전국의 흉부외과 전문의가 6명만 남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연간 2만 건이 넘게 시행되는 수많은 심장질환, 폐질환, 혈관질환,
선천성 심기형과 심폐보조 시술들은 이제 명맥이 끊기고 남은 의사들은 빠르게 은퇴를 할 겁니다. 어제 최선을 다해 살리던 병들이 내일은 당연히 죽는 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날 겁니다. 정부가 뚜벅뚜벅 걸어가는 길에 국민들의 피가 뿌려집니다. 오늘의 주치의들은 이 시간에도 환자 곁에 있습니다. 개인의 미래를 다 걸지 않는 것까지 책임감의 영역으로 비난하면서 한다면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정부는 착각하지 마십시오. 전문의와 PA 중심 병원은 교육을 포기한 병원이라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심장, 혈관, 흉부 외과의 종말, 국민이 심장이 멈추고 골든타임은 몇 초도 남지 않았습니다. 국민을 위하고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진심으로 걱정한다면 정부는 대책 마련을 위한 신속하고도 전향적인 변화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개혁신당은 모든 가능성과 모든 지원책을 열어두고 정부와 의료계의 이야기를 모두 함께 하겠습니다. 2024년 7월 29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이제 지금 한 얘기입니다. 사진 출처 이렇게 보면 메디케이트 뉴스고요. 의료 붕괴 TV라는 채널이 있습니다. 유튜브에 그 채널에 가서 보시면 제가 이렇게 말을 굉장히 좀 어수선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차분하게 들어가셔서 의료 붕괴 TV 채널 이름입니다. 의료 붕괴 TV 들어가셔서 정말로 대한민국 의료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 정부에서 그 브리핑해주는 기레기 그 언론들이 그냥 정부의 어떤 그 앵무새들이 돼서 그 하는 어떤 의사들 악마와의 뉴스만 보지 마시고요. 현실적인 이제 여러분들이 의료를 지금 사용하고 이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정치인들하고 연예인들은 얼굴 직접 안 봐도 살 수 있어요. 유튜브 보면 되고요. 넷플릭스 보면 되고요. 텔레비전 보면 됩니다. 하지만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의사는 나와 내 가족, 우리 모두가 만나기 싫어도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응급 상황이 되고 수술을 받아야 되고 아프면 의사들 얼굴 보기 싫다고 의사 안 볼 수 없잖아요. 가서 얼굴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손이 내 몸에 닿고 우리 가족 몸에 닿아야 수술도 할 수 있고 치료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가정도. 그러니까 뭐가 현실적인지 뭐가 진실인지를 파악하려고 알고 해야지 공중파에서 그냥 얘기하는 대로 그대로 듣고 의사들은 나쁜 놈, 의사들은 돈 많이 버는 놈, 의사들을 다 기득권 뺏어야 되고 그래야지 개혁이고 그것은 개혁이 아닙니다. 예전에 우리 공산국가들 우리 그 6.25 때 우리가 그런 거 겪어봤잖아요. 대한민국이 가장 잘 겪은 나라 아닙니까? 이 국민들이. 근데 아직도 거기에 이분법이나 갈라치기에 빠져갖고 이렇게 갈라치기하고 악마화 해가지고 이런 거에 지금 놀아날 겁니까? 그 의료 수가에 대해서나 대한민국 의료 수가에 대해서나 한번 한 10분만이라도 자료 조사해 보시고 의사들 욕하세요. 제발. 뭐 어디서 필리핀 의사, 미국 의사 수입하자는 무식한 말들 하지 마시고요. 누가 우리나라에서 이사를 하겠습니까? 그 의사들 와서 한국에서 3억 4억 받는다고 한국에서 의사 할까요? 안 합니다. 미국 의사들요. 심장외과, 흉부외과 같은 의사들 떼돈 벌어요. 떼돈. 한국 의사들에 비하면 떼돈 법니다. 그 사람들이 왜 한국에서 일합니까? 아니 수술 한 번 하면요. 심장 수술 한 번 하면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 200만 원 수가가 200만 원입니다. 그 수십 명이 붙어서 하는 수술을. 미국은 얼마인 줄 아세요? 억 단위가 넘어갑니다. 최소. 그런 의사들이 뭐가 하셔서 한국 와서 일하겠습니까? 그것도 필수과에서. 대한민국은요. 죽으라고 일해서 200만 원, 300만 원밖에 안 되는 심장 수술해서 만약에 사고 나서 문제 생기면 깜빵까지 각오까지 해야 되는 상황에서 지금 전공의들이나 지금 그 필수과에서 일하는 의사분들이에요. 그분들한테 박수는 못 쳐주고 정말 응원은 못 해줄 망정 이따위로 악마해 놓고 무슨 필리핀 의사를 수입하고 미국 의사를 수입하고 필리핀 의사도 한국 안 올 겁니다. 오지 않아요. 이렇게 일 못 합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우리나라 이 의사들처럼 이렇게 못합니다. 가성비 의사들이 없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은 그 외국 의사들 오면요. 우리나라 국민 건강보험 재정에서 그 월급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국 의사들보다 월급 더 적게 줘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시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한국 의사들처럼 일하고 한국 의사들처럼 실력 있는 수준의 의사들을 원하려면요, 더 줘야 돼요. 외국에서 그런 의사들 수입하려면요. 2 배, 3 배는 아마 더 줘야 될 겁니다. 여러분들 돈 많으세요? 정신들 차리시고요. 제발. 제가 지금 국민 여러분들 욕하는 게 아니라 전부를 욕하는 게 아닙니다. 깨어 있지 않은 정부나 어떤 그 특정 세력들의 얘기만 듣고 의사를 악마화하고 무조건 정부 지금 의대 증원 확대 정책을 에 박수치는 일부 몰직하고 무식한 국민들한테 제가 이렇게 뭐라고 하는 거지, 전체 국민들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니까 깨어 있으시라고요. 알아보시고 비난을 하시란 말이에요. 정말 비난할 거는 저런 말도 안 되는 파리 개막식에서 퍼포먼스, 저런 소수자 무슨 어떤 다양성과 포용성이라는 그럴싸한 포장지로 포용을 해서 저는 특정 종교 기독교를 악마화하고 흉보고 조롱하는 저런 것들에 진짜 화를 내고 정말 갈라치기나 어떤 저런 그 몰지각한 행동에 대해서 화를 내셔야지, 왜 죄 없는 의사들에게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화살을 퍼붓습니까? 여러분들 제발 깨어 있으시길 바라고요. 자, 이만 방송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제 좀 나가 봐야 돼서요. 여러분들도 그 장마철, 이제 장마가 이제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인제 더위가 지금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 뭐 한 3주 정도까지는 3-4주 정도까지는 무지하게 더울 것 같아요. 8월 달까지는 아마 무더위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아마 9 월까지도 아마 더울 거예요. 근데 큰 이제 무더위는 한 앞으로 저는 한 3-4주 남았다고 보고요. 이 앞으로 한 달 정도 남은 정말 무더위 잘 이겨내시고, 그다음에 지금 의료 대란이 굉장히 문제입니다. 지금 어떤 응급 상황에서 수술할 수 있는 의사들이 점점 거의 뭐 사라지고 있다시피 해서 정말 안타깝고요. 정말 여러분들 건강 관리 잘 하셔서 정말 그 건강 잘 지키시고, 저희 어머니 애당초 여사님도 그 뇌졸중과 심장 시술을 받으셨기 때문에 저도 항상 조마조마합니다. 지금 어떤 급박한 상황이 오지 않게 하나님하고 예수님에게 기도를 많이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하나님한테 기도 많이 하시고 깨어 있으시고 아프지 마시고, 뭐 행복한 일들은 많이 없으시겠지만 행복하시려고 노력들 하시고요. 서로 양보하시고 깨어 계셨으면 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이 깃들길 바라고요. 여러분들 가정에 하나님과 주님의 우리 사랑이 넘치도록 은혜 받도록 항상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